저는 일단은 식사를 거의 다 마쳤고요. 책 소개도 드릴 겸 해서 이제 영상을 다시 찍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딸에게 주는 레시피라는 책의 공지영 작가님의 책이고요. 어느 작품을 보던지 뭐 영화던지 책이던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어떤 작품이던지 간에 그 작가님의 사생활을 완전히 배제하고 보기 사실 어렵잖아요. 이 책 같은 경우에도 수필 에세이인데 작가님의 사생활이 당연히 드러나는 책이고 SNS라든지 여러 가지로 저희가 접하는 그런 작가님의 사생활을 완전히 배제하고 보기엔 사실 힘들단 말이에요. 공정 작가님도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도 많이 계셨고 이제 SNS 활동도 하고 계시니까 사회적으로 계속 관심 받으셨던 분이고 대두가 됐던 분이셔서 근데 저는 일단은 그런 작가님들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배제를 하고 작품만을 보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뭐 그런 게 어렵긴 하지만 공정 작가님은 개인적으로 책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렇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튼 딸에게 주는 레시피라는 책이고요. 장수도 이렇게 나눠져요. 첫 번째 레시피, 두 번째 레시피 이렇게 레시피라는 형식으로 해서 계속 나눠집니다. 1부, 2부, 3부 해서 3부까지 있고요. 1부 걷는 것처럼 살아. 2부 우리가 끝내 가지고 있을 것, 3부 덜 행복하거나 더 행복하거나. 저는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일화가 있었는데 첫 번째 레시피부터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망이 우수수 떨어지는 날도 있어. 책의 제일 첫 부분이거든요. 에필로그가 간단히 없고 뭐 에필로그라고 해도 뭐 간단하게 있는 말이라고는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너는 소중하다고. 너 자신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일을 절대로 멈춰서는 안 돼. 정말 좀 어머니가 해줄 법한 그런 말이죠. 저도 어머니한테 누군가한테 듣고 싶고 저한테 저 자신한테 듣고 싶은 말이기도 하고 그런 이렇게 감동을 받는 말들이 여기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레시피에서 나오는 말은 그런 날 있잖아. 별것도 아닌 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이는 날. 그 때문에 실은 하루 종일 우울한 날. 갑자기 모든 가능성의 문이 닫히고 영원히 세상의 불빛 밖으로 쫓겨나는 것 같은 날. 열심히 노력하면 어찌어찌 손에 잡힐 것 같은 소망들이 우수수 떨어져 내리고 누군가가 네 귀에 이런 말을 속삭이지. 너무 애쓰지 마, 넌 안 돼. 그건 처음부터 너와는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야. 넌 아니고 뭐 그런 날. 혹은 이런 날도 있어. 화가 머리 끝까지 뻗치는 날.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았던 저 사람의 색깔 안 맞는 와이셔츠가 견딜 수가 없고 엄마의 전화 통화 소리가 견딜 수가 없고 그냥 다 그만두고 막 망가져버리고 싶은 그런 날. 누구에게나 그런 날이 있어. 그런 날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그저 들어주고 그런 네가 전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함께 아파하면서 맛있는 걸 먹자고 제의하는 것 뿐이지. 이제 엄마도 늘 네 옆에 있지 않게 되었으니 이렇게 편지를 써. 우선 고양이 털의 개수보다 많은 그런 날을 살아왔던 엄마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거야. 첫째, 생일이 다가왔나 체크해볼 것. 호르몬의 힘은 가로치고 호르몬의 힘은 생각보다 무지막지하단다. 슬프게도 이건 현실이야. 가로 닫고. 둘째, 무조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할 것.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거나 혹은 제일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거나 아니면 웃지 않을 수 없는 코미디를 봐. 목욕탕에 가서 오랜만에 큰맘 먹고 목욕관리사분에게 몸을 맡겨 때를 밀거나 아로마 마사지를 받거나 네일숍에 가서 손톱을 잘 정리해주는 것도 좋겠다. 요지는 이게 정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시 정신으로 풀려고 하다가는 일이 더 꼬일 수 있다는 거야. 이럴 땐 슬쩍 우회해서 육체를 건드리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작을 하고 더 읽어볼게요. 육체에 관해 자기가 기분 좋을 수 있는 모든 것이 여기에 해당돼. 달리기 같은 운동이 좋겠지만 그것까지는 무리라면 이런 방법도 괜찮다는 거야. 잠깐 여기서 그럴 돈이 없다고는 하지 말자. 물론 쌀을 살 돈도 없는 지경이라면 더 이상 엄마가 할 말은 없지만 네가 전에 속상한 일이 있어서 치킨을 2인분이나 시켜 먹고 라면을 먹고 맥주를 여러 병 마시는 등 폭식했던 걸 생각하면 그리 비싼 비용은 아닐 거야. 너무 웃기지 않아요 여기 부분도? 나 너무 귀여웠어요. 엄마가 진짜 잔소리하는 듯하게 약간 걱정하는 듯하게 이런 내용이 있어서 뭔가 귀여우면서 알았어 엄마 뭔가 막 잔소리하는 것 같은 알았어 그 정도 돈 있어 막 약간 이렇게 엄마한테 진짜 얘기를 듣는 듯한 느낌? 셋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 우선 10번. 이것도 가로치고 이것도 결코 쉽진 않아. 가로 닫고 천천히 호흡할 것.
그러면서 이런 일이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이런 날에 피해갈 수 있는 인류란 계속해서 웃는 병에 걸린 병자들 외에는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 그리고 그런 날은 엄마의 레시피를 따라 요리를 해보자 하면서 이제 레시피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저는 정말 웬 뜬금없이 요리 레시피 이런 게 아니고 이런 날일 때 이런 음식을 먹어봐 약간 이런 느낌인데 되게 정말 어머니한테 이제 통화하는 듯한 느낌? 요새는 편지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랑 통화하는 느낌?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또 좋았던 부분 중에 한 부분 보니 마지막 부분에 명심해라 이제 너도 어른이라는 것을. 어른이라는 것은 바로 어린 시절 그토록 부모에게 받고자 했던 그것을 스스로에게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것이 애정이든 배려든 혹은 음식이든. 너는 무엇을 엄마에게 받고자 했으나 받지 못했니? 내 마음은 뜻밖에도 너의 질문에 많이 울먹거리게 될 것이고 너는 오늘 밤 오랫도록 네 안에 사는 어린이와 아이와 대화해도 좋겠구나. 오늘 밤은 충분히 기니까. 그리고 그 안에 아이가 훌쩍 아름답게 자라날 만큼 깊으니까. 사랑한다. 이 불공평하고 힘겨운 인생에서 그래도 우리가 이 불공평과 힘겨움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며 오늘도 좋은 밤. 너무 되게 멋있으신 어머니시잖아요? 너는 엄마한테 뭘 받고자 했으나 받지 못했니? 뭔가 이런 질문이 사실 정말 가까운 사람일수록 사실 더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엄마로서 당연히 나한테 해줬대야 하는 것들 내가 받았어야 됐지만 못 받았다는 것에 대한 생각은 있지만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너는 나한테 무엇을 받지 못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건 정말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작가님의 이런 대화 부분이 너무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딱 이런 구절을 읽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너무 얼마나 용기를 내셨어야 됐을까. 책으로 하셨던 거지만 정말 사람은 사실 자기가 못 받은 거는 잘 생각하지만 남한테 못 해줬던 거를 생각하기는 정말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그게 가족이라면 더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을 하지 않아도 알 거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방어 기제로 화를 내면서 너가 나한테 못 해준 건 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덜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너무 멋있었어요. 작가님이 인간으로서 제 인간 대 인간으로서 해서 이 구절이 정말 멋있었고 정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또 근데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11번째 레시피에서 남자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저희가 공공연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하지만 공지영 작가님께서 이혼을 좀 몇 번 하셨었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근데 이제 남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저도 좀 어떤 말씀을 하시려나? 이러면서 봤던 것 같은데 제목은 11번째 레시피 남자는 변하지 않으며 변할 생각이 없다 이런 레시피인데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지영 작가님의 책일 뿐이고요. 저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굳이 따지면 여기다 인간을 넣고 싶어요. 인간은 변하지 않으면 변할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똑같은 말이 나오긴 하거든요. 여자에 의해서 남자가 변할 일은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였었는데 저는 그건 여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남자로 인해서 변할 생각은 근데 거기서 이제 작가님이랑 저랑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 작가님은 여자는 남자로 인해서 변할 수 있다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사실 모든 인간이 누군가로 인해서 변하기보다는 사실 자기의 의지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군가로 인해서 뭐 동기가 생길 수는 있지만 결정적으로 그 사람이 변할 수밖에 없었던 요소, 이유 이런 거는 자기의 의지가 아닐까. 동기까지 심어주더라도 동기에서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중에 감명받았던 부분은 그리하여 엄마도 언젠가 아주 크게 깨달은 진실 하나. 너가 변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너 자신밖에 없다. 이것을 한 번 더 깨닫는 거지. 친구에게 말해주렴 실은 수많은 명분과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또 인간의 자기 자신 하나 변하게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절절하게 체험한다면 남을 바꾸려 해서 아까운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소중한 관계를 낭비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이런 말도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분과 스승과 제자로서의 만난 관계가 아니라면은 제가 그분을 또 바꾸게 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결론적으로는 맨 마지막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해서 결론을 내리셨고 이런 부분이 나와요. 아니야 엄마, 내가 아는 오빠는 그 언니 만나서 갑자기 마음 잡고 술과 담배도 끊고 새 사람이 되었어. 뭐 이런 말은 하지 마라. 그건 악마가 여자들을 유혹하기 위해 부린 술수가 틀림없어.
여자들은 수만 년 동안 남자들이 길들이려고 했지만 언제나 헛되었어. 자신이 낳은 기른 아들도 호르몬이 변화하는 사춘기가 되면 엄마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는데 무슨 수로 여자가 남자를 변하게 한단 말이니? 만일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만나 변했다면 그건 그 남자가 변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란다. 그녀를 만나지 않았어도, 다른 여자를 만났어도, 강아지를 새로 키우거나 닭이나 고슴도치를 키웠어도 그가 그렇게 변했을 거라는데 500원을 걸 수 있지. 500원 뭐야? 불행하게도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다른 인간을 변하게 할 능력이 없단다. 차라리 그럴 시간에 네 친구가 자신을 좀 더 좋게 변하게 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다. 또 하나, 남을 변하게 하라는 노력은 그를 분노케 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조종하고 변하게 하란다면 그 의도 속에는 현재의 너는 형편없어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단다. 현재의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 힘들다는 메시지 말이야.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문자로 표현하지 않아도 이런 메시지를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단다. 아마 그건 너조차도 그럴 거야. 이게 정말 저희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화성이 금성 바뀌었나? 하여튼 뭐 제가 좀 살짝 헷갈려요. 화성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하여튼 근데 거기서 나오잖아요. 남자를 바꾸게 하려고 한 여자들, 이제 어머니가 되려고 한 여자들, 그런 구속에서 벗어나려고 한 남자들면서 줄다리기 같이 한다 막 이런 구구가 있는데, 제가 뭐 저의 지난 연애사를 떠올려 보면은 변하게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은 있었는데, 사실 저도 누군가를 저를 변하게 시키려고 하면은 반감이 들었던 건 사실이라서 저도 그런 짓을 그만하기로 했던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공지영 작가님의 말이 정말 저는 팩트라고 생각했어요. 남을 변하게 할 수는 없고, 만약에 변하려고 한다면 그 상대방한테 보면 지금의 너의 모습은 마음에 들지 않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17번째 레시피.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있다. 절대 얻을 수 없는 것은 마음의 평화. 이후 엄마는 여러 가지로 돈 문제에 부딪혔단다. 사람들은 말하곤 했지.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남녀간의 사랑은 돈으로 사지 못해요. 육체는 사도 마음은 얻지 못해요. 그러나 살다 보니 세상은 점점 더 돈하며 돌아가고 있었다. 건강? 그거 요즘 돈으로 거의 살 수 있다구나. 같은 불치병에 걸려도 병을 대하는 태도는 분명히 다르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사랑? 그것도 돈을 어느 정도 사더구나. 물론 진실한 사랑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사랑 말이다. 사람의 마음? 그것도 사더라고. 재별 2세가 와서 프로포즈를 했을 때 선뜻 거절할 수 있는 여자가 얼마나 될까? 너희가 열광하는 드라마 히어로들이 그 드라마상에서 엄청난 재력의 소유자가 아니더냐? 그렇게 돈으로 건강과 사랑과 사람들을 거느리면 행복하기도 하겠지. 어느 정도 그럴 수 있을 것이면 인정한다. 그러나 어느 날 엄마는 알게 되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가 2세, 3세, 그리고 며느리들이 절대 얻을 수 없는 그것. 돈으로 절대 그 일부도 사귀는커녕 맛보기도 할 수 없다는 게 있다는 것을 알았단다. 맞춰보겠니, 윈영? 그건 마음의 평화다. 윈영은 여기서 공정 작가님이 이제 따님을 부를 때 부르는 뭐 별명 그런 것 같아요. 설마 이게 실존 이름은 아닌 것 같은데 뭐 하여튼 별명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딸의 실제 이름은 아니겠죠? 윈영, 너가 취직을 하지 못하고 있어도, 네가 비정규직의 줄에 서 있어도, 내게 스펙이 없어도 내가 혹여 평생 평범 이하의 생활을 하게 할지도 모르는 예술의 길을 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이 불면의 밤에도 마음의 평화는 그것과는 별개로 내게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절대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평화는 사실 우리의 남은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란다.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품위를 부여해주는 그것. 그 평화 말이다. 엄마 말이 어렵다고? 그래, 그럼 다음에 다시 이어가기로 하자. 어쨌든 오늘 밤 엄마가 너를 향해 평화를 빈다. 뜨거운 비프 커틀릿을 먹고 양치질을 하고 몸을 깨끗이 씻고 난 저녁에 한갓짐. 이런 평화 말이다. 정말 아까도 제가 요리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가족분들하고 좀 멀리 계시거나 가족분들하고 지금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이 보기에도 엄마가 정말 위로해주는 듯한 말,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책에. 저는 이제 어머니가 옆에 충분히 계시고 하지만 아니면 어떻게 보면은 잔인한 말일 수도 있지만 제가 듣고 싶었던 말, 이 책을 통해서 저도 내가 듣고 싶었던 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나오는 요리 레시피도 저 같은 요리 못하는 사람도 한번 시도해보고 또 성공의 쾌감도 느껴볼 수 있는 간단한 요리들을 있기 때문에, 막 계란말이 막 그런 정말 간단한 된장국 막 이런 거거든요. 가끔 요리할 때 보기에도 들춰보기에도 좋은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저녁 주말 되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요리 레시피도 한번 봐보세요. 안녕.